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고민이니까요. 청춘실현 극복 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이거 보고 뭐 보고 해야 되죠? 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잘 보고 한 거 맞아요? 오늘은 특급 게스트가 나와 있죠? 네, 아주 풍만한 게스트가 풍만하지 않아요. 밋밋한 게스트예요. 어깨가 풍만하죠. 어깨가 풍만한 게스트. 네, 선생님보다 어깨 넓게 나오나요? 어깨 넓게 나옵니다. 나오는 게 아니고 넓은 거예요. 네, 저는 오늘 특급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김맹구입니다. 와! 전혀 낯설지 않네요. 마치 저번 방송에서 본 것 같은 이런. 뭐 저는 많이 어색하네요, 이런 자리. 선생님 옆자리에 또 앉기가 쉽지 않은데. 네, 오늘 상담자인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상담하나요? 네, 네. 아무튼. 다른 분들도 소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주 만에 출연한 대박. 네, 지라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머리 볶은 윤탱입니다. 와!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하게 게스트가 진행하는 사회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제가 당분간 한 1, 2회 정도 더 출연할 생각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방송이 초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평가나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같이 있다가 여기 호흡이 이제 척척 맞기 시작한다 할 때 사라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이, 괜히 우리랑 같이 하고 싶으니까. 전혀 핑계 그런 댄다 마음이 또. 없는데. 아이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러시네요. 네, 2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또 윤택님부터.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볶았어요. 근데 다 풀렸네요. 2주밖에 안 됐는데. 볶은 머리예요? 돈을 좀 아껴보려고 10펌을 안 하고 일반 펌을 했는데 머리가 길다 보니까 6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게 다 풀려버렸어요. 원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 더 뽀글뽀글했고. 원래는 좀 더 뽀글뽀글했는데 그래서 월급이 입금되면 또 스치듯이 미용실에 딱 갖다 바치려고. 다시 또 가셔야 되는 예. 네, AS 받으러 가셔야 예. 되겠군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 공부 열심히 하고 책 쓰기 위해서 또 하세요, 공부를? 감사합니다. 책 쓰려면 항상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맨 땅에서 살 수 없기 근데 때문에 선생님 생각하기엔 공부는 몇 살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동감 안 돼요. 근데 이제 공부가 재미없으면 그게 아직 안 되고 있겠지만 재미있으면 뭐 괜찮잖아요. 근데 꼭 공부가 꼭 이런 공부 아니더라도 사회 공부면 충분히 되는 거죠. 인생 공부, 배우는 공부, 노는 공부. 근데 어쨌든 책을 좀 읽어야죠. 맞습니다. 저 요즘 선생님 책 열심히 읽고 있어요. 뭐 읽고 있습니까? 아니 싸우는 심리학 저는 계속 읽고 있어요. 선생님 진짜? 왜 저 싸우는 심리학 자꾸 안 주세요? 저번 방송에서 제가 2주마다 얘기하시네요. 그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충격적인 거 선생님 번호가 없습니다. 같이 공유해야겠다. 옛날에 뭐 명함 드렸는데 그 까먹어가지고 내가 저번에 적어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적은 걸 어디 넣어놓고 안 봐가지고 오늘 와서 아까 밥 먹다가 알았어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한 전날 문자, 어차피 문자를 문자 하니까. 보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냈죠? 저는 요즘 책 선생님 공부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싸우는 심리학과 그 선배 추천으로 나의 아버지 여운형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아버지 여운형 딱 첫 장 읽었어요. 첫 장에 여운형 선생님 사진이 있는데 너무 잘생기신 거야. 이 보셨어요? 고수염 있고. 그랬나? 그건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수염 있으시고. 그래? 그거 아니던데? 아무튼 되게 잘생기신 분만 머리 기억이 좀 나고, 까지셔서.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코수염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잘했어요? 아무튼 그 첫 장 읽고 있고, 제가 요즘 5.18이라고 이번에 5월달이 또 찾아오잖아요. 우리 또 4월에 추모하는 4.16이 있지만 5월달에 또 똑같이 기억하고 추모해야 되는 5.18 사업을 제가 좀 맡고 있어가지고 되게 눈코 뜰 새 없이 난리 났어, 바쁘게 오늘. 지내고 있고요. 저저번 주는 제가 바빠서 못 온 게 아니고 제가 화요일인 줄 알고 지금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화요일인 줄 알고 목요일날 일정을 가게 일 도와주는 일정을 잡아버려가지고 뺄 수가 없어서 차라리 바빠서 못 왔으면 다행일 텐데. 까먹어서 못 오는 거죠? 따까따까. 아이고 맞다. 아이고 또 따까따까. 너였구나. 딸깍딸깍. 너였는 너무 범인.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는 목요일에 박힌 거 까먹지 않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또 고민이 있는 게 제가 요즘 꿈을 자꾸 꿔요. 꿈을 자꾸 꾸는데 되게 슬픈 꿈을 자주 꾼답니다, 여러분. 구연동하는 것 같죠? 무슨 꿈을 꾸냐면요. 제가 자꾸 너무 슬픈 게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저번에 한 번은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꿈에서 이효리였어요. 이효리였는데 제가 3가지 꿈을 말해도 되나요? 5분 안에 답변하겠습니다. 3분 안에 3분 안에. 죄송합니다. 아 이거 시작할 때 30분 내로 끝나자마자 자기 얘기 10분 하겠네. 이효리가 됐는데 이효리 집에 내가 이효리였어요. 근데 이효리 집에 범죄 사건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죄 사건에서 경찰이랑 막 형사들이 들어오는데 범죄 사건 수사를 해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효리라고 자꾸 저보고 뽀뽀를 해주면은 범죄 사건을 수사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자꾸 뽀뽀를 그 사람들과 해야 되는 그런 꿈을 꿨고, 두 번째는 어떤 음식점 사장님이 저보고 되게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막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도 찾아갔는데 그 사장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을 계속 찾아다니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 꾼 꿈이 있었는데요. 오늘 꾼 꿈은 어떤 아빠 같은 되게 나이 많은 되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약간 무슨 느낌이지? 그 뭐라고 설명? 잭 스페로의 그런 좀 중후한 그런 느낌을 풍기는 그런 에스키모인이었는데요. 수능이 끝나면 같이 한파 여행을 가자고 저한테.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능만 끝나게 기다려야지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기다리는 날이 길어질수록 자꾸 저보고 뭘 사오라는 거예요. 뭐 그 갈릭맛 사탕 무슨 막 그런 사탕 무슨 사탕 같은 되게 막 사오라는 목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하나씩 적어가면서 이걸 막 되게 구해가지고 그 사람과 열심히 여행을 가려고 하는, 아무튼 그 사람이랑 꼭 같이 있고 싶어서 막 하려고 하는, 아무튼 막 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종류의 꿈을 계속 제가 꿨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되게 진짜 마음도 되게 괜찮고 막 특별한 그런 게 없는데, 이 무의식에서는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이 꿈을 꾸는 게 아닐까.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나요? 네, 저 남자친구랑 되게 잘 지내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지? 몰라,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무의식에 계속 그런 게 남아 있나 봐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세 가지 꿈의 공통점은 그냥 있는 그 상태로는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뭘 꼭 해줘야 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고 중요한 뭘 거예요. 해야만 사랑을 해준다는 예. 사람들이. 그러면 좀 이제 부족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런가 봐요. 지금. 좋은 꿈이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꿈이면 제일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갈망하지 않으면 더 좋고. 그런 거. 진짜 너무 공감하고 있었죠. 지금 너무 그래서 고민입니다. 아무튼 이게 뭐가 문제인지 계속해서 뭐 책을 근데 읽든. 이게 현실에서 지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도 꿈에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 해결이 다 안 되면. 저도 지금 뭔가 아직 미완의 과제가 저에게 심리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뭐 5.18 해봐야죠. 네, 어머나. 미안의 혁명의 5.18 주체를 처럼. 맡은 사람이 미안의 과제를 가졌네. 요새 공부하시는 것들을 여기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네, 전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잘해봐요. 1년을 방송을 넘게 했는데도 여전히 악몽을 꾸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일어나면 너무 슬퍼요. 너무 찜찜하고 막 힘이 쭉 빠져요. 일어나면 이상하죠. 이런 꿈을 꼭 꾸고 나면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더 슬픈 것 같아. 맞아. 내가 뭔지 몰랐으면은 뭐야 이런 개꿈이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니까 좀 더 슬픈 것 같아. 요즘에 이제 너무 많이 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 맞아. 사람들한테 계속 경계하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제 술자리에서 있었던 얘기. 뭐죠? 이 방송에 대한 폐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뭐라 해야 되죠? 부작용? 부작용 알아야 할 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부작용을 주변에 사람들이 이 방송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전반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이런 시간이 없고 그냥 너 그거 무슨 뭐 문제 아니야? 너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분석하는. 분석하고 막 답을 내리려고 되게 성급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왕왕. 네, 드러나죠. 내 왕왕 뭐 하나 생각났냐?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게 좋은 현상이겠건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게 이게 너무 다들 야매 상담갑처럼 진짜 야매 짓을 막 하고 다니니까 그게 답일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들을 계속 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부작용들을 좀 주변에서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새 뭐 누가 저 이런 게 고민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5명이 조언을 다 해줘요. 부모, 그리고 대인관계. 이 사람은 한마디만 했어. 이 사람 한마디인데 이 5명이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두고. 근데 얘가 하는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은 없고. 사실 그 사람은 공감받고 싶고 털어놓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좀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감하는 방송 게 좀 중요해요. 많이 이제 애청자분들이 혹시나 그런 실수를 하실까봐
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다 같이 가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당신으로 충분하다. 저는 같은 어제 거예요. 같은 것도 고민했어요. 공감하기 전에 분석은 옳지 않다. 이것도 공감했었지만 자기 사랑 없는 분석도 옳지 않다. 자기 사랑이 먼저 되고 나서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자기 혐오로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창 1년 전쯤에 자기 사랑 없이 자기 분석해서 자기 혐오로 막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런 좀 폐해도 나 목이 왜 이래?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자기 사랑 없는 자기 분석도 안 좋으니까 당신으로 충분하다. 뭐죠?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들한테 이런 지금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뭐 있을까요? 분석을 먼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일 수도 있어요. 자기 본인이 예. 고민을 얘기한 사람? 아니 고민이 한 사람 이제 조언을 해준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얘기에 대해서요? 그 사람 얘기가 자기 걸 뭐 건드리니까 먼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빨리.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오면 공감하면 또 자기 얘기도 꺼내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걸 불편해하면 차라리 분석적으로 가버리면 편하니까. 그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를 시도할 수가 있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회피 현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너무 깊어요. 이런 분석은 뭘 해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일단 공감하는 자세부터 갖도록 합시다. 네. 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빠지면 이 방송은 접는 거잖아요. 우리 할 수 있었으면 우리끼리 했겠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2주 동안 그렇게 지내셨군요. 뭐 속상한 일도 있고, 뭐 좋은 일은 아무도 없으셨네요. 네. 그래서 오프닝은 좀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1부 방송의 메인이죠. 시사 이슈? 여기 이슈. 잘한다. 통했어. 쿵짝. 잘한다. 잘한다. 네, 시사 이슈 여기 이슈 순서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지난 방송 때 저희가 세월호 얘기를 했었는데 네. 4월 16일 세월호 일주기가 지났죠. 그래서 16일날 18일날 되게 이 격돌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 시행령, 정부 시행령 폐기나 세월호 인양이 결정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추모제를 지내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을 막 하셨죠. 그래서 그 당일에도 뭔가 추모하고 막 같이 뭐 기념하고 뭐 기리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반드시 진실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싸워나가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16일, 18일 그 범국민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범국민 대회 때 많은 이제 논란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요새 끝나고 다 방송 보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저희는 이제 셋이 나갔었는데 16일 날 5만 명, 6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광화문으로 분향을 국화 들고 이제 분향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차벽을 쳐서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광화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새벽 2시쯤에 광화문에 도착을 했거든요. 돌고 돌아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참가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헌화하는데, 그러니까 분향하는데 6시간, 7시간씩 걸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16일이 끝나고 18일이 됐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18일 날은 분위기가 달랐죠. 전국인대 시작할 때 무렵부터 유가족분들이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농성장에서 유가족들이 연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범국민대회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 대회 참가자들은 이제 시청에 있는데 가족도 연행된다는데 우리 같이 가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가 결국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광화문을 갔는데 역시나 차벽이 막혀 있었어요. 근데 이대로 16일처럼 물러설 수는 없다. 반드시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우리 가야 된다 하면서 그 차벽을 뚫고 그 이제 앞에 시위 선봉대가 막 나가가지고 이제 경찰들이랑 싸우면서 그걸 밀어내고 1차 차벽을 넘어서서 이제 광화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화문에 갔는데 또 차벽이 엄청나게 단단하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차에 그 소화전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삐끗삐끗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어쨌든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이 결국에는 안전하게 나오시고 이제 같이 만날 수 있게끔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날이었죠. 역시나 이 사건, 이 집회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보다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그래서 경찰 몇 명 다쳤다. 뭐 경찰 뭐 한 명은
의식을 잃었다던데 뭐 그런 걸 나오고 막 이런 의경 페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 경찰에 대해서 막 경찰이 아니죠 이제 폭력 시대에 대해서 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페북이 난리가 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19일 날 아침에 다들 그 댓글 싸움하기 바쁘더라고. 왜냐면 나가본 사람은 알았단 말이에요. 왜 싸워야 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계속 설명을 한 거고 언론은 나오질 않으니까 그 사람도 좀 그렇게 했고 그리고 뭐 그 화면만 봤을 때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유발한 건 우리가 돼버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날 이제 참가하셨으니까 감상을 좀 나눠보죠. 네네. 어떠셨나요? 저는 16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에서 하고 나서 광화문으로 가는 길마다 을지로 그 가는 길마다 다 의경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러면서 사실 막 우리 글로 안 갈 건데 이러면서 막 사실 그러면서도 대학생들 막 생기발랄하게 막 갔잖아요. 그 헌화를 하러. 너무 그 의경들이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왜 그렇게까지 막아야 되는 경찰 고위 간부들이 참 좀 어이가 없었고 그래서 광화문까지는 전 가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까지는 뭐 그랬었고 18일 같은 경우도 그 1차선 차벽 뚫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땠는지 늦게 와가지고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남자친구랑 같이 거기 갔었을 때에는 진짜 전쟁터 같더라고요. 그 광화문 사진 얼마나 언론이 얼만큼 보도된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광화문에 이렇게 있었고 경찰 차벽이 이렇게 있었고 막 엄청 뿌였어요 막. 그리고 광화문에 그 불빛 있잖아요. 이쁜 불빛들. 그 불빛들에 그 가스들이랑 체류액이랑 소화기를 뿌렸어? 네, 소화기 뿌려가지고 막 뿌옇고 계속 물대포 뿌리고 그 정보과장이 계속 막 정보과장들 명언 많았잖아요. 경비과장이에요? 경비과장 그 명언 많았어요. 가보셨어요? 경비과장이 막 거기서 그 유가족들 거기 막 계신 분한테 계신데 막 시위대들한테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돌아가라. 그 사실 유가족들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경비과장이. 그리고 막 잘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의경들 계속 연행하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그 막 경비과장이 막 열받게 하는 말들을 계속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정말 우리는 유가족들이 보고 싶고 왜 안 보여주냐 보여주게 해달라 그래서 문 열어라 이런 건데 그냥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상황 가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진짜로. 그냥 열어서 그냥 경찰 차벽에 문 열고 유가족들 그냥 안전하게 보내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유가족들이 나오겠다고 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나오겠다고 하는 건데도 거기서 오히려 막고 경찰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열어달라. 그리고 물대포 뿌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건데 답답했죠. 저는 멀리서. 솔직히 저는 같이 이거 막 같이 끌고 싶었어요. 막 같이 가서 하고 싶은데 또 우리만의 이런 그 조직이 있는 거니까 멀리서 계속 소리만 지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윤태는 어떠셨나요? 마찬가지인 것 같고 비슷한 걸 좀 느꼈고요. 제가 화가 났던 거는 어쨌든 차벽도 위헌 그리고 물대포를 쓰기 위해서 소방서의 허락 없이 소화전을 건든 것도 위헌 그리고 경찰차를 세워놓은 채 공회전을 하면서 자꾸 매연가스를 뱉는 것도 위헌 공권력의 위헌을 저지르는 거 앞에서 좀 그것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뭐 변이랑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고 공권력이 경찰 그 경찰차 보면은 뭐 시민이 부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뭐 이게 포도리 달리는 그림인데 맞아요. 와 정말 오면 안 되겠다 이제 경찰을 기피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뻔뻔스럽게 위헌을 하고 더 화난 건 옆에서 담배 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의경도 담배 경찰 폈어요? 아니요 그 좀 위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 경찰이라는 사람이 경찰이라는 타이틀 공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애들이 위헌을 하면서 가족들을 조롱하고 이게 권력인가 아니면은 양아치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우리나라의 이 공적인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민인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두려웠다, 화났다, 두려웠다, 화났다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왜 우리들은 그런 폭력이라는 거를 정말 학을 띠고 싫어하는가. 왜냐하면 제가 그날 이후에 이제 페북을 막 보면은 세월호 투쟁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그렇게 싸우다가는 빌미만 주고 국민들이 더 떨어져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 되게 그 싸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매번 졌잖아요.
2008년인가요? 광우병 그 집회를 할 때 그때도 막혀서 못 갔단 말이에요. 광화문 넘어는. 2002년도 이제 미대사관까지 효순이 미선이 때문에 그 미대사관까지 진출한 적은 있어도 매번 광화문에 그 차벽이라는 게 개발된 이후부터 차벽이라는 게 등장한 이후부터는 항상 좌절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18일 날 어쨌든 의미 있게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걸 유가족을 보여줘서 만나야겠다. 아마 참가하셨던 분들은 그 당시 상황을 그렇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시위 문화, 이런 폭력 문화가 없죠. 이런 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감을 가지는지. 그러니까 폭력은 필요할 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지금 되게 자기 검열을 미친 듯이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폭력이 아니고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평화 집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 제가 과도하게 뭐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면 차벽 막혔네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해산하고 갑시다. 그래도 우리 끝까지 진상규명 함께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평화적인 행보가 계속 됐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유가족에 대한 폭력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마음을 짓밟는 거. 이런 폭력은 보지 않은 채 당장에 공권력의 폭력 앞에서 똑같이 폭력으로 대항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번 방송에도 이야기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8.7 6.월항쟁 우리가 지금 직접 투표를 우리가 투표권을 얻은 그 항쟁도 불법 시위 폭력 시위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거잖아요. 선생님은 이제 8.7 유월항쟁에 참가하셨다. 아니었나요? 저는 그때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옛날 이야기. 우리는 정말 이 문화가 6월항쟁은 폭력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법 뭐 그 당시 다 불법이에요. 시위는 무조건 집시법이 있었으니까. 2명 이상 모이면 그땐 다 그때는 허가제였어요? 그때는 시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로는 못 나가요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차라리 시위하기는 조금 나은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법으로 일단 금지가 돼 있었고 그런 불법은 맞지만 폭력 시위는 아니었죠. 유일하게. 왜냐하면 80년대에는 그야말로 폭력 시위의 시대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거의 화염병은 기본이었고 맞아. 거리에 나갈 때도 박스로 들고 나갔습니다. 화염병을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구속됩니까 지금? 아니요. 왜 난 멋있는데요? 저도 뭐 그 당시 학생이었다 보니까 그런 화염병 시위를 맨날 봤고 최루탄 뭐 그다음에 지랄탄 지랄탄이요? 지랄탄이라고 막 이런 탄이 있어요. 도는 거. 이름 좋네요. 네, 그런 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있죠. 무술경관들. 네, 이렇게 뭐 카드 같은 거 쓰는 변호인 보면 나오는 화이버 쓰고 네. 청바지 입고 이렇게 큰 이 몽둥이 갖고 다니는 네네. 사람인데 무술경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이제 진압하는 선봉장이죠. 왜냐하면 정경들이 느리거든요. 못에다 막 이렇게 막 싸고 네, 막 그러니까. 방패 들고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 훨씬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럴만했겠네. 바두시 나갈 때 막 도끼도 들고 나오고 그랬어요. 사람 찍으려는 게 아니고 보도 블럭을 깨서 돌을 만들려고. 대박. 네. 도끼 대박이네요. 그래서 막 도끼도 들고 나가, 곡괭이도 들고 나가고 막 그래서 뭐 이제 어떡해, 보이는 대박. 대로 다 부셔서 막 돌을 던지려고? 만들어서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정경들은 무장을 엄청 합니다. 앞에 이거 쓰고. 그러니까 느리니까 시대는 못 잡아. 그래서 이제 그 특공 경찰이라 해서 무술 경관들이 있는데 진짜 무서웠겠다.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섭죠. 맞아본 적 있으세요? 맞아본 적은 없고 잡힌 적은 있어요. 그거 잡히면 안 때려요? 때리죠. 맞아보신 적 있네요. 그럼 맞아본 적. 왜 없다 하세요? 누구한테 맞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어느 정도로 얘들이 강하냐면 돌 던지면 돌을 손으로 잡아요. 제법 세게 던지는데 학생들이. 정말요? 네, 제법 세게 던지는데 야구 선수들 아니야? 쳐내요 손으로. 돌을.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뭐 무술경관 맞네. 장갑 끼고 탁탁 쳐내니까 돌을 앞으로 날아오는 걸. 그러니까 잡히면 뭐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시위가 진짜 폭력 시위였던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전공투 시위 아시죠? 전공투요? 일본 전공투라고 있죠. 전공투 세대라고 일본에 있는데 그쪽 세대 시위는 훨씬 더 하죠. 그쪽 시위대는 완전히 거의 군인식으로 모장을 하고서 시위를 했어요. 시위대들이. 시위대들이. 그래서 이제 적군파도 나온 겁니다. 거기서.
나중에는 아예 진짜 테러를 하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게 폭력 시위의 시대가 80년대였고 유월항쟁은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말자. 이제 폭력 시위를 하면 물론 이제 분풀이는 되는데 그 국민들이 동참하기 어렵고 그렇죠. 호응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비폭력 시위를 하자는 쪽의 입장을 학생운동 쪽에서 정리를 하고 비폭력 시위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그것도 국민적 호응을 받은 하는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뭐 손수건 휴지. 챙겨오는 게 뭐 그때 전혀 폭력이 없었나요? 근데 우린 폭력으로 알고 전혀 있지? 폭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가자가. 그러니까 유월항쟁 때 참가하는 숫자가 정리되지 워낙 않은. 많아서 정경들이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줄을 치고 이거 요새 차벽처럼 네. 시위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국민들이 다 동참했으니까 이게 역포위가 돼요. 항상 역포위가 되면 시민들이 다 벗어 막 이제 압력을 가해요. 그럼 무장해제하라 그러면 다 벗고 무장해제를 하고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무릎도 꿇고 이런 장면이 경찰들이요? 네, 경찰들 정경들이 다 이제 방패 내놓고 다 이제 총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옷 다 벗고 그 다음에 이제 쭈그려 앉는 거죠. 그 주위에 시위대 둘러싸고 네네네네네. 이런 장면이 신문에 하도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폭력 시위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도 유월항쟁에서 폭력이 주는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사진이 정경에 꽃 꽂아 놓은 그 사진. 너무 그게 아마 로맨틱하다. 유월항쟁 그 사진일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대중 시위에 대해서 그 어쨌든 이번에 이 차벽을 친 거는 네. 뭐 일단 현 정권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정권이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고요. 근데 차벽은 박근혜 정권 때만 차벽이 있었나요? 이명박 때는 이명박 때도 없었어요? 이명박 때 있었죠. 만든 거예요. 아. 개발됐죠. 명박산성? 로봇가 대박. 아니, 명박산성이 그래서 MB 산성이 있었는데 있었구나. 네네. 그 이후에 다시 개발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근데 뭐 어쨌든 세월호 사건이라는 네네네. 것 자체가 이 일주기를 맞았던 시점이고 유가족들이 이제 그걸 추모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고 네네.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화하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부모 3년상 치르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차벽을 쳐서 막는다는 것은 정말 진짜 어이가 인간에 없더라고요. 대한 예의가 네, 없고 진짜 도리가 너무- 없는 그런 어떤 뭐랄까 부도덕한 무지한 정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월호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차벽까지 칠 정도였다면 현 정권이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쵸, 세월호 네. 문제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놔둬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너무 과잉이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진짜. 정말 그날 과잉 진짜 과잉이란 말이 정말 적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기를 느꼈다는 네. 거죠. 이거는 상당히 이게 사건이 세월호가 이 사실 정권의 입장에서는 1년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잖아요. 네. 약간 분위기가 가라앉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는데 다시 타오르는 듯한 분위기가 네. 형성이 눈만 되니까 모이고 이러니까. 겁이 난 거죠. 네. 아 이게 다시 점화가 되겠구나 하는 이제 위기를 느낀 것이고 만약에 다시 점화가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을 건드릴 것이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부를 건드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잉 대응을 하려고 차벽을 친 것 같고요. 위험성에 비해서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인데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폭력을 유발한 친구들이 있고요. 약간은 시대나 맞아요. 신경을 건드렸어요, 진짜 사람들을 계속. 조금 미리 이제 과잉 대응을 함으로써 아. 폭력을 약간 유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 예전부터도 시위 보면 꼭 과격한 폭력을 유발하는 이런 행동을 많이 했어요. 쪽에서 필요할 때. 그리고 뿌락치를 시위대인 척 넣어가지고 네,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그래서 경우도 프락치도 많아요. 잡힌 적도 많아요. 맞아요. 네. 지금도 3명이 잡혔어요. 아, 그때 그렇군요. 시위하는 사람이.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시위대를 공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지지를 못하게 하려면 네네네. 시위대가 폭력 시위를 했고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거를 증명하려면 그런 공격을 유발해서 과격한 행동을 유발하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꼭 찍죠. 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은 옛날에 비해서도 여론 조작이 훨씬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 조작이 쉬워졌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여론 조작보다 훨씬 쉬워진 것이 방송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요새는 인터넷 부대까지 동원해서 사실 그러니까요. 지난 대선을 네. 보면 국정원도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댓글 여론을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에서 또 이제 군대 안에다 사이버 부대를 창설한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여론전에서 져서 우리가 SNS 싸움에서 져서 노무현한테 졌다. 그래요. 이걸, 노사모. 이걸 잡아야 된다 해서 네. 이제 그쪽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면서 이 여론 조작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파 방송도 일단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고 거기 조중동이라는 또 이제 외곽 방송을 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댓글 부대를 비롯한 이런 인터넷 공작단이 생기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론을 호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국민의 의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제 국민적 지지도가 한 60% 정도 나온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 정부 방송을 보면 그 정도의 국민들이 그거를 계속 바라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죠. 다 반대하는 줄 알았더니 네, 저도요. 의외로 훨씬 그러니까. 소수만이 반대를 하고 거의 다수는 세월호가 다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세월호 인양 문제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다수가 그러니까 이게 인양해야 된다. 여론 조작을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방송이 대변해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일단 상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딴 얘기였고요, 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폭력 문제인데, 자 폭력 시위냐 아니냐,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프랑스 대혁명을 프랑스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네. 프랑스 국가 들어보셨어요? 라마르세유? 그거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때 부른 내용. 효명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살벌해 가사 내용이. 피 뭐 흘리고 막 피가 그러죠. 뚝뚝 흐르죠 네. 가사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혁명 때 부른 혁명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깃발도 그 당시 프랑스 대혁명 때 만들어진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레미제라블 맞죠? 거기서도 이제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계속된 혁명을 그린 거죠. 예,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네. 자, 근데 프랑스 대혁명이 폭력을 써서 누가 뭐라 합니까? 아니요. 안 하죠. 아무도 뭐라 얘기 안 네. 하죠. 그럼 영국의 명예헌장이라든가 미국의 독립운동 같은 거, 독립전쟁 같은 건 폭력 썼어요? 썼죠. 썼죠. 문제가 안 되죠. 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폭력주의자죠. 네. 일본 놈들 너무 막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폭력주의자. 대했죠. 근데 뭐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정당성 여부를 국민이나 민중이 판단하는 거예요. 혹은 역사적 판단도 있을 수 있어요. 다수가 반대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옳을 때도 있어요. 간혹 폭력이. 그러니까 폭력의 문제는 그렇게 봐야 되지 시가 무조건 비폭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상황에서 폭력이 불가피하게 써야 되고 국민이 모두 다 그걸 지지한다 폭력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안 쓰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욕먹죠. 못하는 데모하냐 그럴 바에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거꾸로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폭력 시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폭력 시위 자체가 그런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역사적 의미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폭력 시위는. 근데 이번 시위는 전혀 폭력 시위는 아니었다고 봐. 네. 당연하게 폭력 시위를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폭력 시위라고 하려면 일단 지도부 자체나 모인 사람들이 폭력을 지향해야 돼요. 그렇죠. 나올 때 강목을 하나씩 들고 나오라고 한다든가 아니 준비가 돼 있어야죠. 집에서 화염병을 하나씩 만들어 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도끼를 하나씩 들고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폭력 시위지 그냥 꽃 들고 나왔다가 화가 나서 이렇게 약간 우발적으로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 이거는 어떤 비폭력 시위에도 다 있죠. 사실 폭력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폭력 폭력이 아니었죠. 누굴 때린 건 없잖아요. 경찰차 약간 밀어온 거밖에는. 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폭력 시위로 규정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폭력 시위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은 그거는 뭐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는 고민이 하나가 드는 게 우선은 대중들은 이걸 네. 폭력이라 규정하는 집단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이걸 세월호를 찬성하면서도 이 시위는 폭력적이었어라고 말하는 집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거를 폭력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다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중의 지지가 있을 때 폭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대중이 지지할 수 없겠군 이게 여론이나 언론몰이를 해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중이 지지 안 하면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고민이 지금 두 가지가 드는 것 같아요. 언론몰이와 그러니까 민심이 다르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광주 때 사람들이 지지했어요 안 했어요 광주 사람들? 지지 안 했죠.
광주 사람들이 지지했죠. 광주 사람들은 지지. 아, 광주 사람들이. 사람들. 왜냐면 거기서 봤기 때문에 네네. 사륙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거기서 지지했고 총 들고 있는 시민군한테 먹을 거 주고 치료해주고 헌혈했지 않습니까? 피를 주고. 근데 외부 사람들 어땠어요? 다 언론 플레이에 당해서 빨갱이인 줄 알고 속도들이다. 진압해야 된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폭력 시위는 어때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죠. 그냥 역사적 정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언론 조작에 의해서 왜곡된 것이고 충분히 이 사람들은 무장항쟁을 할 만했기 때문에 광주는 지금 이제 그래도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 이후의 역사에서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죠. 그래 광주는 그 폭력을 선택이 정당한 거야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 조작은 일순간에 대중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짧은 동안 장기간 동안 못 속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여론전 때문에 고생은 좀 하고 많은 피해를 입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론전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세월호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여론전을 해왔어요. 그런데도 그리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유족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악성전을 해왔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론조사를 봤을 때 아직도 다수가 유가족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건 여론전에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넘어가지는 않는다. 넘어가긴 해도 물론 퍼센티지가 좀 줄긴 했겠지만 그래도 다수는 다시 중심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광주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가요. 자기 자리를. 그래서 저는 이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폭력으로 몰아붙여서 악선전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봐요. 이미 저는 회복 기미가 있다고 보고 아무리 악선전을 해도 오히려 이제 그런 거 있죠. 야 4월 16일 날 일주기 때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하는 심리들이 다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게 더 컸을 것 같아요. 차벽을 추모만 치고. 했어야 된 차벽을 정부에 대해서 차벽을 에이, 저렇게까지 맞아. 치고 분양도 못하게 하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그쵸. 있었을까 과연 그냥 놔두면 안 됐을까. 어차피 시위대 자체가 처음부터 폭력을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을 다들 좀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정부에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막 이제 폭력 시위를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경우는 있어요. 욕을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야 너희들 시위를 왜 그렇게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막 이제 좀 잘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80년대에도 보면 그 운동 안 하는 이제 일반 학생들이라는 일반 학생들은 꼭 그래요. 굳이 화염병까지 던져야 돼? 시위를 그냥 평화적으로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평화적으로 하면 할 거냐 그러면 안 한대. 유물항쟁 때 이제 나왔는데 그런 얘기도 그 전까지는 평화적으로 해도 자기는 안 해. 안 하는데 말은 꼭 그렇게 평화적으로 안 해서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네. 근데 실제로는 시위 자체를 지지하지 않는 거고 시위 자체에 참가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 이런 세월호 시위가 이런 어떤 사소한 잡음이 없이 평화적으로 대규모가 모여서 했으면 다들 나와서 참가하고 다 지지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욕하는 아니죠. 사람들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할 거면서. 평화 시위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니란 얘기죠. 그냥 이 사람들은 사실은 시위가 싫어요. 핑계거리로 싫은데 폭력을 걸고 폭력이 나가서. 나오니까 그를 들고 더 얘기하는 이제 거구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 교실 있죠. 네. 학교 교실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교실인데 선생님이 되게 민주적인 선생님이에요. 민주적인 선생님인데 실수를 했어요. 어느 날. 그래서 학생 하나가 손들고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나댄다? 나대네. 혹은 정말 용기가 있다면 같이 몇몇은 호응하겠죠? 그 애를 막 욕하고 화내고 그럴까요? 선생님이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맞추고 싶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쵸 그쵸. 얘가 그러면은 그걸 같이 시위하고 있어요. 이제 호응하죠. 쉽게 저항하고 있어요. 네. 손들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애를. 말을 안 해도 말안 해도 지지하는 말 거죠. 지지하죠. 말안 해도 지지하겠죠. 예, 그쵸, 그쵸, 싫어하지 그쵸, 않겠죠. 예. 근데 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다 장면을 바꿔볼까요? 그 선생님이 민주적인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독재자예요. 근데 한 놈이 손들고 계속 항의해요. 애들이 그 애를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불편해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하겠죠. 왜 그래요? 소란을 일으키니까. 그렇죠. 그 선생님 어떻게 나올지 알죠. 애가 계속 그러면 순진할까 선생님들이. 단체 기합을 주든 그 애를 패든 굉장히 불편한 장면을 연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가 미워요. 왜 저거는 그냥 우리도 틀린 거 아는데 참고 가만히 있지. 왜 손들고 지랄이야.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 좀. 가만히 있어라. 있으라. 이거 진짜 이건 것 진짜 같아요. 맞아, 이 맞아, 마음인 맞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독재자들이 있었을 때 집권이 편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서 잡음이 더 많았을 거. 독재자들은 그냥 때려 부시면은 그냥
죽었잖아요. 물론. 일단은 이렇게 그걸 믿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죽으면 크게 터져요. 쌓이는 건 계속 쌓이는 거죠. 쌓이다가 쌓이니까. 이게 팡 하고 터지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터지죠. 아까 프랑스 대혁명 얘기했지만 단두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 잘라 죽였습니까 몸을.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 혹시 기억나세요? 동학혁명? 네네. 그 시작이 조병갑인가요? 네, 맞아요. 조병갑이라는 전남 그, 군수 아주 군수. 악질적인 네. 군수가 저지른 만행 때문에 시작됐죠. 근데 그 당시에 농민들이 조병갑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겠다. 곤장 때리고 쫓아냈어요. 아 진짜요? 어. 아 너무 선량한 거 어, 아니에요? 곤장 때리고 그렇게 살지 마. 나가. 그래서 또 다른 그만큼 더 심한 사람이 왔어. 아. 그래서 더 그래? 예. 근데 어쨌든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밀란이 많이 일어난 나라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밀란 최대 발생국일 거야 아마. 어. 근데 밀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폭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해요. 유럽에 비하면. 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유럽의 농민봉기나 혁명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비폭력적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곤장 때리고 내보내는데 그 주모자를. 우리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주 해서 그런 거예요. 자주 해서요? 아. 민중들이 자주 밀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빵 터진 빵 터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그 뭐랄까 독재 국가처럼 사람들이 알지만 민중들의 권한이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의외로 일본하고만 비교해봐도 일본은 민중들이 권한이 어느 정도로 없었냐면 무사계급이 지나가다가 내 목 발에서 베도. 말하는 칼을 빼서 목을 베도 말을 못해요. 이유 내 칼 잘 드나 시험해 보려 그랬어. 아니면 제가 나 쳐다보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배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짓 하면 양반이 바로 그래 잡혀갑니다. 이거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밀란이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우리나라는 어쨌든 공동체주의.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국가 재해가 재난이 일어나면은 일본 사람들은 국가에서 처리해줄 때까지 기다린대요. 이게 좋게 말하면 질서가 있고 맞아, 기다려 맞아, 유지가 들었어.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조합을 만든대요. 대책위. 그러니까 이게 민족성에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전통 자체가 네. 다르죠. 이제 옛날부터.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 민중이라 해도 그렇게 힘없고 무력하고 항상 당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왕도 일방적인 독재를 피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백성을 나름 이제 생각한다는 명분을 항상 내세웠고 왕들 중에 좋은 왕은 실제로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애쓴 왕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도 없잖아요. 왕이 지나갈 때 세워놓고 발언하는 제도가 있는 나라도 없잖아요. 또 그죠? 신문고도 있잖아요. 신문고도 있고, 신문고. 뭐 경쟁도 있고. 처음에는 그것도 뭐 그 한문으로 올리게 했대요. 상소 이제 백성들이 항의도. 그랬더니 백성들이 항의한 거예요. 한문 모르는 놈은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한글로도 받을게. 그래서 이제 한글로 내가 또 항의하는 거야. 한글 모르는 사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럼 북과론을 어떻게 와서 북을 쳐.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먼데 우린 지방 사람인데 어떻게? 그럼 왕이 지나갈 때 꽹가리를 치면 우리가 내려서 얘기를 들어줄게. 맞아. 그런 거 되게 일화 많았잖아요. 막 노모가 엉엉 울면은 막 내려서 내리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제도가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항의하면 그래도 좀 들어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폭발할 때 폭력성이 적어요. 근데 전혀 무권리한 상태에서 쌓였다가 빵 터지면 그건 답이 없어요. 단두대밖에. 그냥 싹둑싹둑 잘라 죽이는 수밖에.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사실 그런 게 좀 큰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폭력적인 혁명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없었던 나라죠. 없었던 나라인데 이제 6.25를 거치면서 이게 심해진 거고. 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면 권위주의적인 지배자가 지배를 하면 사람들은 일단 피곤해하는 거 맞아요. 피곤해요. 누군가 옳은 말하는 것도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소란을 일으키고 권위주의자의 심기를 건드리고 권위주의자를 화나게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굽혀서 사니까. 네, 나는 불편하니까 그것도 이제 싫고 자기 죄의식도 건드리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그 지배 세력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 시위가 일어나면 시위대를 욕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민주주의적인 이제 지배자 내지는 민주주의적인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시위자 욕하는 문화가 거의 없어요. 이거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시위대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권위주의 국가들은 시위대 거의 다 그래요, 해요. 진짜 프랑스 막 진짜 네. 막 장난 아니잖아요. 자동차 불태우고 막. 예. 뭔가 가슴에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비밀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진보 운동 이런 계열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나 해상 같은 이석기 문제나 이런 게 터졌을 때도
아, 왜 그걸 꼭 해가지고 왜 문제를 만드나. 니네 때문에 진보까지 다 욕먹어. 그래서 난 너네가 싫어. 막 이런 식의 사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빌미가 잡히면 다 같이 받으니까 그게 싫고 그렇죠. 자기는 자기는 깨끗하게 가려고 하는 좀 그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욕을 하고 계속 평가되고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가 이제 제일 크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책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해 왔듯이 한국 사회 공동체가 다 와야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화됐어요 사람들이 다. 개인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개인적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개인적 욕망의 중심은 돈이잖아요. 돈을 추구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 개인주의와 돈에 대한 욕망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그 논리 오랫동안 있었던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경기가 경제 발전이 안 되고 약화된다. 경제 발전이 안 되면 네 수입이 준다 하는 논리가 되게 이 자동적으로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게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돈 문제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시위를.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렇잖아요. 상인들이 노동자가 시위하면 물 갖다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시위를 해가지고 월급이 오르면 어디 갖다 쓰겠어요? 소비를 하겠죠. 백화점 가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상인들 있는 데 가서 물건 살 거 아니에요. 그 결국 좋잖아요. 좀만 참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의 바라보는 시각이 없이 당장 눈앞에서 내 장사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데 이런 게 이제 바로 항상 모든 거를 자기의 돈 수입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제가 우리 둘째 아들하고도 이제 밥 먹다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친구들 중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8억이나 받아 먹었으면 됐지. 왜 난리들이야? 맞아, 그런 댓글 진짜 많아요. 아,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더 달라고 하는 소리잖아. 어. 지금 시위하는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선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 놈들은 지 보험금 8억 원 타먹으려고 지 부모를 죽일 놈들이죠.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심리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없이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런 인간의 목숨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는 이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없이는 그런 비난을 못합니다. 근데 그런 비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저 아들이 말한 게 아주 직선적이지만 맞다고 생각해요. 8억 원을 주면 부모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내 자식이 내 자식 죽고 8억 원 받아? 그럼 난 아들 죽일래. 이런 심리 없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유족들의 죽음이라든가 시위 이런 걸 자꾸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개인적 욕망에 풀어들이고 항상 모든 것을 돈을 중심으로 바라보는데 습관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저도 얼마 전에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도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8억이나 받았는데 쟤네 지겹지도 않나 왜 저렇게 싸워 막 이랬는데 그 딸이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아빠 나 지금 10억짜리 보험 들고 왔는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내가 왜 죽었는지 뭐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이 돈 받으라고 그 얘기는 이제 아버지 뭐 얘기를 못했다 뭐 이런 만화였거든요. 근데 좀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이 깨져야겠다. 슬픈 일이죠. 사실은 사람보다 돈이 더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우리 가족도 죽었으면 나한테 돈 생겼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없겠어요. 마음속에서 사실은 돈 때문에 살인도 하는 세상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공공연하게 표출된 것이 바로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이제 돈으로 모독하는 이제 발언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위에 대한 몰이에도 그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 올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버스 기사들이 파업하고 그러면 택시 기사들이 반대하고 그러거든요. 저것들은 우리보다 월급 많잖아. 뭐 의사가 파업하면 약사가 반대요. 반대하고 양이 올라.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서로 이렇게 분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익 집단이 아주 사회 전체 공동체 의식은 다 사라지고 다 쪼개져 있고 개인화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모든 사람이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 잘 될 걸 또 못 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시위하면 배 아픈 거죠. 공무원들 배 아프면 또 그러잖아요. 저것들은 돈도 많으면서 현대가 시위하면 파업하면 저것들은 대기업이면서 그렇죠. 중소기업이 파업하면 또 그래요. 저것들은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은 왜 안 되냐면 망한다 이거예요. 회사가 돈이 없어서 대기업이 파업하면 돈 많은 놈들이 한다는 거고. 그럼 누가 파업합니까? 아무도 못하지.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기적인 발상, 자기중심적인 발상이 결국 공동체주의가 없는 데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제 그런 것이 좀 덜한 나라들 같은 데는 이해를 해주죠. 대체로 파업을. 그래요. 그건 정당한 권리고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야 돼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내일이죠. 4월 24일 민주노총이 총파업, 뭐 선제 총파업이라고 하던데 원래 이제 노동 현안이 터지면은 그거에 맞춰서 파업을 했는데 이번 민주노총은 이렇게 전반적인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대응해서 나간다 뭐 이런 의미로 선제 총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내일 있는데 이 노동자들의 총파업 그 이렇게 구호가 막 많아요. 뭐 공무원 연금 계약 뭐 반대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제일 와닿았던 부분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이었습니다. 오, 제발 8,500원까지만. 네, 그래서 파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잠깐 불편을 끼친다고 해도 우리가 많이 좀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부족한 게 얘기 오늘 못했던 게 있으면 또 다음 주에 총파업 주제 끝나고 파업에 대해서 또 뭐 진중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그런 걸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진 시위 문화라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의 좀 생각 뭐 이런 걸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는 그때 제가 본 건 아닌데 4월 18일 날 앞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깃발 아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 되죠. 네. 네, 깃발 아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깃발을 제가 벗어났던 동아리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걔가 막 저쪽 이제 거기서 이제 민주노총군이 그때 앞에 선봉에서 막 이렇게 끌으셨잖아요. 여러 사람들이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전 민주노총에 들어가지고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끌었는데 이제 버스를 그 애가 와서 막 씩씩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와서 하는 얘기가 근데 앞에서 하는 사람들 너무 비매너인 것 같아 막 이래요. 거기 있던 애들이 그러니까 앞에 끌었던 비매너래요. 그래서 왜 이랬어? 너 왜 이랬어? 그랬더니 아니 앞에서 이렇게 끌던 사람들이 이게 끌고 나니까 막 뭐지 의경 이렇게 버스 부셔가지고 그 왜 의경 사진 나왔잖아요. 이렇게 버스 부셔서 네네네. 거기 안에 있던 의경 물건들 다 빼가지고 막 바닥에 던지고 막 밟고 그랬다는 거예요. 밟고 던지고 네. 막 거기에 의경 이제 팬티들 뭐 속옷 이런 게 막 밖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 막 사진 찍고 침 뱉고 막 이렇게 막 발로 하고 거기에 끌었던 시위대들 중 한 명 그 의경 버스 들어가서 안에서 담배 피면서 막 약간 자만하듯이 담배 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좋은 취지, 그러니까 뭐 좋은 취지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유가족들 만나겠다는 의미 안에서 그렇게 한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의경 버스 안에서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냐면서. 근데 또 막상 제가 거기서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 약간 그런 게 약간 프락치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과연? 아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 만약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시위 문화는 좀 아니지 않았나. 너무 너무 약간 근데 그런 사람들 좀 많았던데 그때 4월 18일에 보면 약간 막 진짜 뒤에서 언니 그때 듣지 않았어요? 우리 막 뒤에서 막 야 뭐 화염병 3개 가져와. 야 진짜 불 질러버리라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아무도 안 약간, 가졌어요. 맞아. 말만 약간 그렇게. 중간중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건 진짜 좀 뭔가 무섭고 좀 아닌데 약간 저도 제 나름의 그런 게 좀 있나? 아무튼 어디에나 과도한 사람은 있다고 맞아,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시위대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뭔가 대항할 때 과도하게 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전혀 그게 아니었고 유가족을 만나러 맞아요. 가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컸던 진짜 거고 그 그게 과정에서 컸죠. 위헌적인 경찰차 벽을 사람들의 힘으로 틀어서 결국 유가족들을 거기서 빼왔다는 그 사실이 저는 중요한 것 같고요. 맞아. 일탈자는 항상 있습니다. 네, 진짜. 이탈자는 어디에나 있죠. 군대에도 뭐하러 관심병이 왜 있어요, 그게. 누가 이탈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해?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전체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건 맞는 전체 얘기고요. 분위기가 그 일탈자들이 날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이탈자가 나오면 주변의 사람들이 제지해주면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 근데 맞아. 거기서 뭐 다 같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문제인 네, 거지. 네. 문제 인식을 다 같이 가지고 그때 있으면 그 되죠. 화염병 준비에 그거 했던 사람도 이제 저는 그걸 들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뿌락친가 해서 뒤로 조금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그냥 말만 이래 그냥 허세 아니면 뿌락치 맞아. 둘 중에 허세, 하나였다고 나도 허세 생각이 같은 느낌 들고 저는 그 선진 시위라는 거가 이런 것도 물론 맞는 것 같아요. 단합해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향,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동의하는 방향에서 과하지 않게 하는 게 뭐 선진 시위일 수도 있던 것 같고 나는 선진 시위라는 말이 좀 웃긴 게 시위라는 거는 불합리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대응하는 거. 어쨌든 본인의 기준에서 후진적인 부분을 선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대응하는 건데 선진 시위라는 게 참
그래서 그냥 단어 자체가 좀 웃긴 것 같아요. 상대적 기준으로. 그냥 좋은 시위 문화. 좋은 시위 문화? 그렇게 뭐 보면 정당한 시위 문화로 바꿀까요 그러면? 시위는 근데 정당하지가 시위는 않잖아. 정당하죠. 집회 시위의 그러면,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지지할 수 있는 시위 문화. 아 몰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프레임에 있는 거야. 맞아. 이거 말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어. 어쨌든 그래서 시위는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뭐 개인적인 의견 뭐 이런 거. 이탈자가 없어야죠. 아, 이탈자가 맞아, 없어야 이탈자가 된다. 없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위 문화는 전 이건 정부에게 말하는 건데. 아까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그냥 가게 냅뒀으면 좋겠어요. 괜히 막으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 그거 약속한 걸 지네가 지켰으면 좋겠어요. 약속 안 했는데요? 약속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약속이야? 등록금 투쟁 같은 거를 했을 때는 여기까지 행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되도 않는 걸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까지 행진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해산하겠다고 했으면서 아 너네 깃발 안 내렸어. 아 촛불 들었어. 야 다 할 때까지 막고 그쵸. 깃발을 내려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춰 있으면 당연히 도로가 이게 막히니까 사람들 통행에 방해가 되죠. 그럼 이거를 또 그 다음날 여론에서는 시위대 또 뭐 마치 우리가 도로를 장악한 것처럼 자기들이 안 열어서 안 간 거였는데 이런 식의 좀 말도 안 되는 약속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좀 비슷하게. 아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집회와 시위가 보장이 돼야지 평화로운 분위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도 통한다고 생각하면은 굳이 뭐 물리적 충돌을 일어날 일이 없는 건데 말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더 흥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뭐 그날도 분향하러 가는 거였잖아요. 광화문에 16일 날. 그냥 분양하고 다 집에 가실 분들이었는데 괜히 막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맞아. 나 반드시 강화문에 갈 거야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불필요한 자극이라 생각하고 좋은 시위 문화란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라기보다는 그 갈 길 가게 해주면 크게 문제 없지 않나? 좀 이런 생각하고 정부의 진심 어리게 부탁드립니다. 종로서 서대문서 경비과장님. 네, 경비과장님은 근데 저기 경지되셨대요. 경질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옮기는- 자리를 옮겼죠. 아. 그러니까 장애인 집회 때 나와가지고 전경들한테 잘 못 막으면 니네도 장애인 된다고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미친놈이죠. 네, 그래서 그분은 서초 경비과장으로 옮기시고 잘 알아주세요. 서초입니다. 서초. 서초 경비과장은 종로 경비과장으로 오셨고 남대문 경비과장으로 가셨고 남대문 경비과장이 종로 경비과장으로 가셨대요. 종로가 제일 좋은데요? 경비과장. 시가 많죠. 종로가 많죠. 종로 서대문 여기가 시가 그래서 시를 잘 많으니까. 막으면 승진이 잘 되고. 진짜 개념이 없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랑 종로랑 서대문이 경비과장님 계속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다음- 좋은 시위라는 것은 시위대를 경찰이 보호해주는 시위가 좋은 시위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시위대를 탄압하고 폭행하는 게 아니고 시위대를 보호해주고. 그 명목으로 나오는 거잖아. 원래는 그런데 그 역할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게 좋은 시위 문화죠. 네. 경찰이 시위대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주고 시위대가 혹시 시위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죠. 주변에서 막아주고 네. 이런 시위 문화가 좋은 시위 문화고 더 좋은 시위 문화는 이제 정부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시위.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서서 군관민이 다 합쳐서 힘을 합쳐서 누구랑 싸우죠 그러면? 일본이랑 싸우는 거죠. 미국이랑. 외세와 네. 아니면 이제 일베 정도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일베랑 전 국민이. 그런 시기가 이제 좋은 시기죠. 일베는 바로 돌았을 것 같은데요. 싸울 필요 어차피 없이. 세상이 이렇게 정부가 바뀌면 바로 돌아서겠죠. 네, 우리 뭐 적극적으로 좋은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합시다. 네, 네. 다 경험하면은 뭐 별거 아닙니다. 네, 그럼 마무리로 이제 윤탱 마무리 멘트 좀 듣고. 네. 정말 미치겠네요. 이게 항상 이 계속 마무리 멘트를 지금 아니 저게 한 아니고 가닥. 좀 그림을 그렸어요. 너무 정서적으로 제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인간의 몸에 이 현상을 빗대봤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서 여기가 골마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치려면 마취도 해야 되고 너무 아프잖아요. 나름 몸엔 소란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거 놔두면 결국 이 팔 전체를 잘라내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소란이 싫어서 이 문제를 덮어요. 그러면은 더 큰 문제. 세월호 이후에 참사가 또 없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삼풍백화점 이후에 이런 참사가 없을 거라고 국민들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 국민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더 큰 참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팔을 잘라내기 전에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걸 해결하려 할 때 다른 몸들이 반대해요. 왜 얘만 신경 써? 그래서 이 손이 반대, 이 발이 반대, 머리가 반대. 그럼 결국 이 썩은 거는 온몸으로 퍼져서 내 몸이 썩어 들어가서 죽을 거란 이 말이에요. 언니 왜 이렇게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해하지 말고 불편하면 좀 어때요? 불편해도 이게 좋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불편해하지 말고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얘가 이 윤택님께서 항상 뭔가를 끄적거리고 있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영상 방송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라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무한히 사색하고 계셨군요. 시간 두고. 너무 애가 사색이 됐네요. 네, 멋진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온몸이 죽기 전에 다 같이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세월호 인양이 결정됐잖아요. 네, 어젠가요? 9월. 그저께인가? 네, 어제 18개월 맞는 것 정도 같아요. 걸린다고 하는데 아직 이제 인양은 되더라도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싸움, 더 많은 국민들의 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즌2 4회 1부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